네, 여러분, 아파트, 사실 부동산 경매, 공매를 처음에 접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물건이죠.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부동산 조종이고 뭐고 상관없이 계속 지금 입찰되는 결과들을 보면, 30몇 명 정도 입찰 들어오고요. 뭐 좀 적게 들어와도 열 몇 명. 예, 많이 들어오는 거는 50명대도 막 입찰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경매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해도, 그때도 뭐 열 몇 명은 들어왔어요. 예, 20몇 명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유튜브나 막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수요보다 늘긴 늘었어요. 늘긴 늘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와 보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정확하게 실전으로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진짜 늘진 않았어요. 뭐냐면 대중화가 조금 이루어진 거지 실제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계속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경매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약간 정보는 있지만 그걸 직접 실천해가지고 입찰까지 가가지고 낙찰받아서 결과를 이뤄내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까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저도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매 공매를 통해서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제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가족들 중에 정말 제가 진짜 이런 얘기하기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데요. 한 분도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저를 A부터 Z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열망과 열심과 욕망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천까지는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하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선택된 분들이에요. 실천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뭘 해도 잘 될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잘 될 분들과 저도 이 아침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아파트.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게 아파트니까, 자, 그 아파트 도대체 임장조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좀 해보신 분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이런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좀 임장을 하면 좋을까? 요 이야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임장을 갈 때는 경매 정보지 또 뭐 네이버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이런데 정보가 워낙에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꼼꼼하게 미리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 딱 부동산에 가가지고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분에 대한 정보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냉정한 진짜 실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자, 경매 정보지, 그러니까는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매물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20 몇 개, 50 몇 개 이렇게 매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몇 층짜리가 얼마고 이런 걸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층짜리가 얼마고 또 수리한 집은 얼마고 수리 안 한 집은 얼마고 어, 또 로얄동은 어떤 건지 여기는 채광이 잘 되는 집인지 아닌 집인지 채광이 잘 되는데도 되게 싸게 나왔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매물이 나온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더라도 충분히 분석이 되거든요. 이거를 분석하고 가야 돼요. 예,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매물이 수리가 됐대. 근데 수리가 됐는데 솔직하게 화장실하고 싱크대만 했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샤시만 교체했어요. 아니면 필름으로 조금 부분 수리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이버라든지 호갱노라든지 이런 데 내용을 이제 그런 중개사님들이 올린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 올 수리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예, 부분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최상급 수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다양한데 긍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했다면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오늘의 집 구해줘 홈즈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조명까지 완벽하게 수리된 집이 있고 부분 수리가 된 집이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매가에 대해서도 전세가에 대해서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 수리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꼼꼼하게 어느 정도 수리가 된 게 얼마고 요런 게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막상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안 그런 중개사님들도 있지만 중개사님들 죄송해요. 자, 중개사님들 중에 어때요? 일단 내가 보유하고 확보하고 있는 물건을 아름답게 얘기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층에 다른 좋은 매물, 다른 부동산에 갖고 있는 좋은 매물이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매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예,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근데 이게 실정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개사님들도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만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중개사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한 두세 시간 계속 브리핑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러면 이게 손님들도 중개사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다른 부동산 굳이 안 다니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서 설명해 줬겠지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한 두 군데 가면 지치잖아요. 한 군데 가면 보통 한 2시간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건도 봐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뭐 선호하는 게 뭐냐, 나중에 거래가 어떤 게 잘 되냐, 2층도 괜찮냐, 저렴해서 사고는 싶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여러분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두 군데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체력이 막 그냥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가도 지친다니까요. 다른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군 부동산이 있어도 안 가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서두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었다면 어때요? 나 그때 이거보다 더 로얄층인데 저렴한 거 봤는데 그러면서 그걸 딱 던져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근데 그분이 보유하는 물건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고 그 물건 옛날에 나갔는데 허위 매물일걸요? 이렇게 브리핑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봤어, 사실은.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개사님들이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조사를 가면 무조건 부동산 다 가거든요. 예. 근데 다른 부동산 가니까 아니나 달라 거기서 보유하는 매물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니까 굳이 이 매물에 대해서 이 중개사님은 브리핑을 안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중개사님들 그럼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중개사여도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럴까요? 네. 지금 가뜩이나 거래도 안 되는데 양쪽에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쪽 수수료만 받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알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많이 알고 조사를 가잖아요, 현장에.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던지면서, 이런 매물도 있던데, 그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요런 거, 그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사장님? 예? 요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중개사님도, 이분은 조사가 많이 됐구나. 내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고기 물건을 소개해 주는 게 낫겠다. 절반이라도 내가 수술 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열심히 이제 폭넓게 소개해 주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조사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장 아파트를 쉽게 보지 말고 현장의 중개사님들하고 대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그만큼 대접받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조사가 가능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현장을 가라. 첫 번째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실전 꿀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서 현장에 물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일단 가면 안 돼.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중개사님은 조금 뭔가 내 것만 얘기하는구나. 여기는 포괄적으로 정말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게 구별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자, 남들이 자주 찾는 시간에 가지 마라.
그만큼 내가 푸대접을 받고, 내가 많이 기왕에 간 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개사님들이 언제 가장 바쁠까요? 토요일 날 바쁘죠. 예, 왜냐면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오고, 물론 이제 아빠는 일하고 엄마가 평일에 대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평일에는 또 일이 있어서 주말에만 시간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주말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접을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님들도 그냥 약간 노후에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좀 벌어도 되고 덜 벌어도 되고 이런 마인드로 그 오픈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요일에 노는 또 동네도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한가한 평일에 뭐 아침부터 가는 것도 좋아요. 예. 사실 아침부터는 조금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예, 차라리 오후 이후부터가 조금 약간 이제 조금 그래도 손님이 있을 때는 좀 붐비는 편이고요. 뭐 상승장 때는 뭐 오전이고 오후고 평일이고 뭐가 없죠. 그죠? 예, 그러나 아무래도 그래도 좀 한가한 시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처음 조사할 때는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막막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시간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분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내가 굳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요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요렇게 여러분이 부담되지 않게 천천히 얘기해 줍니다. 예, 그리고 평일에 뭐 얼마든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집을 좀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집을 좀 보면 좋잖아요. 근데 미리 약속하고 간 게 아니니까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느긋하잖아요. 평일에 가면. 그러니까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어때요? 조금 집을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걸 껄끄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청소하는 시간 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고 뭐 1시간 후엔 가능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잖아요. 또 어때요? 1시간 동안 또 중개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물들을 막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저떻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상가 같은 것도 좀 물어보세요. 어디 주로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지. 왜냐면 그 아파트 인근에는 어쨌든 상업지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딜 주로 이용하는지, 그럼 어디 상권에서 살아있고, 어디 쪽을 많이 이용 안 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거, 부분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물어보면 좋죠. 또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 단타가 희망이신 분들은, 정말로 한 달 안에 얼마에 팔릴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또한 또 물어볼 수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또 앉아있다 보면, 처음에는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또 떠오른다고요. 그쵸?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반차를 내든 연차를 내서라도 평일에 가는 게 가장 사실은 여유 있게 조사할 수가 있다. 대접받으면서 조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와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딱 현장에 부동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분주해. 막 전화도 오고 뭔가 내가 뭐 바빠. 예. 분위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예. 근데 딱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너무 좋아. 예, 막 굳이 막 그냥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개 더 보여주겠대. 예, 시간이 막 여유가 있어 막 중개사님들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물론 요즘 분위기는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 부분이 일 가망성이 높기는 하지만 예, 이 와중에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시장은 또 안 그렇거든요. 사실 이 중개사님들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또 하다 보면서 또 주변에 어떤 지금 그 중개사님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구나. 꿈틀대고 있구나.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여러분들 이런 걸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 정보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네, 왜냐면 북적북적한 거는 나한테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중개사님 괜히 바쁜 것도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왜요? 네, 그만큼 어때요? 내가 사이를 놓았을 때, 내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만큼 이건 좀 내가 엑시트가 좀 가능한 물건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 분위기까지도 기왕이면 현장에 갔으면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또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갔으면 두 군데, 세 군데 가지 마요. 네? 이 지치거든요. 지치는 거 알아요. 두 군데, 세 군데 하지만 지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가지 말고, 그 동네 부동산이 10군데 있으면 10군데 다 가야 돼요. 10군데 다 가세요, 제발. 예.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개사님들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에듀윌이라든지, 뭐, 방문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 노후에, 퇴직이 없는 이런 직업 얼마나 좋냐. 예. 그리고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전화번호만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전화 온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면서, 예, 이렇게 좀 재밌게, 돈을 벌 수 있고, 상승장에는 좀 많이 벌고, 조정장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관리하는 것들을 좀 많이 건물 같은 거 다가구라든지 관리하게 되면, 부수입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나쁘지 않게,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홍보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쉬엄쉬엄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중개업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개 중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게 포인트 있게 정말 이 와중에도 높은 매출을 일으키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로드샵에 계신 이제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중개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때요? 네, 사실 잘 얘기하면 급매물건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아니면 다른 어떤 역전세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비과세 혜택이 이번 달까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한테는 지금 현재 나온 매물의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달 안에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인 거라니까요. 그건 진짜 급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또 일자라는 중개사님 한 분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두세 군데 갔더니 뭐 급매가 없대. 이 동네는 급매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이 10군데가 있어도 9군데 중개사님은 그런 매물 뭐 이렇게 잡을 줄도 잘 모른다니까요. 일자라는 중개사님 한 군데에서 오히려 급매물건 3개, 4개를 갖고 있을 확률도 높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실전이에요, 여러분. 네, 대부분 중개사님들이 오는 손님 땡큐, 가는 손님 안녕히 가세요. 특별히 붙잡거나 뭔가 열심히 막 마케팅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또 계속 다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기왕에 갔으면 지치지만 부동산 10군데가 있다면 10군데 다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조사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요. 그 와중에도 이런 꼼꼼한 조사를 한다면 어떨 때는요, 진짜로 경매로 낙찰받는 금액보다 더 싸게 일반 매매로 살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요? 지금요, 부동산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지금 낙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 거래만 해오고 경매로 아파트 지금 입찰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믿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경매 법정에 오늘 한번 가보세요. 내일 한번 가보세요. 네. 그냥 뭐 20몇 명, 30몇 명, 10몇 명 입찰 막 들어와요. 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도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꿀팁이 많은데
초보자 입장에선 요 정도만 알고 가도, 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그래도 시세 조사는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혜영님, 오 너무 좋아요. 멘토님, 10군데 다 가려고 해도 중개사무소 두세 개가 연달아 붙어 있으면 바로 옆집에 못 가겠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윤혜영님이 착하죠.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분들이 착해서 그래. 착해서. 예.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뻔뻔한 사람들이 잘 산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뻔뻔해야 돼요. 이게 뻔뻔해야지 질문도 잘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 배려하면 질문도 못해. 아유 어떻게 너는 상도덕이 있지 그런 질문을 하니. 아이 사장님 민망하시게.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로 뭘 조사해 조사를. 예? 여러분 그쵸? 아우 남 배려하느라고 그럼 집도 보지 말아야지. 아우 난 배려하느라고 다른 분이 더 싸게 낙찰 받으셔야 되니까 아우 난 비켜드려야지. 나 입찰 들어가지 말아드려야지. 아주 세상 맨날 배려만 하고 살아 그냥 배려만. 배려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뻔뻔해야 잘 산다니까. 예? 여러분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어봐야 잘 산다니까 여러분. 아니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정도밖에 돈이 500만 원밖에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정도인데 저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초면에. 예. 책부터 봐라. 예, 감사합니다.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요? 요런 책을 봐라. 저 진짜 옛날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돈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예? 부자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부자들도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다 한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도 또 부자 레벨이 또 있어요. 되게 웃겨요. 이 부자분들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2레벨에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과 2레벨에서 이게 또 틀려요.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물어볼 줄 아는 사람만 얻는다니까요? 예? 갑자기 나 윤혜영님 질문 때문에 갑자기 내가 지금 예, 그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런 게 어딨어? 옆집이면 어때? 당연히 조사하러 왔는데. 그러면 원래 갔던 중개사님 나한테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잘해주지. 저 사람 시세 조사 열심히 하네? 에이, 아까 그 물건도 소개할 거 그랬나?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알겠죠? 정 미안하면, 내가 윤영 씨 입장에서 얘기 좀 해줄게. 정 미안하면, 일단 50m 떨어진 곳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와. 그죠? 예, 다시 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다? 윤혜영님이 이제 제 말 듣고 저쪽 가서 이제 조사를 했어. 50m 떨어진 데 가서. 조사하고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가지고 옆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 원래 만났던 사장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못 들어가고 또 그냥 지나간다 또. 아이고, 제 얘기 맞죠? 제 얘기 맞죠? 그러면 안 돼. 그리해서는 안 돼.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리해서는 안 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정신 번쩍 들게 해줄게. 자, 이 멘토,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나는 이번 생은 글른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생각을 하세요. 자, 제 얘기가 귀에서 메아리가 아마 칠 겁니다. 메아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를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애도 그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뻔뻔하지 못하고, 예, 바보스럽게, 예, 그 자리를 회피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면서, 우리 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애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맨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밀리는데 내가 열을 알 수 있대. 다른 거에선 또 안 그럴까? 다른 것도 그럴 거라니까. 우리 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아니, 이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못할 게, 그러면 이 생각만 하면 못할 게 없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보여줘야 우리 애도 바뀐다니까. 나의 이 정신과 멘탈과 이 마인드와 이 내 마음은 다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다 배우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냐고요. 세상에 우리 애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가르칠 수 없잖아요. 정신 번쩍 들죠? 번쩍 들죠? 그래요. 윤혜 형님 죄송해요. 갑자기 윤혜 형님 타겟 돼가지고 오늘 지금. 예,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요. 윤혜 형님, 그거 해주셨어. 아, 센스 있다. 전시 번쩍 듭니다. 윤혜 형님 전시 번쩍 듭니다 해주셨어. 그래요. 레벨루가 갖춰야 될 게 많네요. 레벨루가. 물어봐. 최은 형님. 세상 무섭지만 뻔뻔하게. 그죠? 맨땅님, 저도 옆집 부동산 갔다가 다시 만났는데 또 뵈서 반갑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당연하지. 우리 맨땅님은 그럴 분이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정신교육도 하고, 예? 뭐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우리 옆집 아저씨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이 경매 공부만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된다니까. 예? 이런 게 이런 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JSK님, 레드 선 뻔뻔하자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요. 예, 장진수님, 이번 생은 그런 거 같아. 투자가 처음이라. 그렇죠. 그래요. 예, 이종숙님,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죠. 맞습니다. 네. 맨땅님, 아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뻔뻔한 것만 배우면 억하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돼. 뻔뻔한 것만 또 배우면 안 돼. 이게 이게 룰이 있어요, 여러분. 자, 뻔뻔하기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으면서, 믿음직스러우면서, 성실하면서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함이 배려 섞인 뻔뻔함이야. 배려 섞인 뻔뻔함. 배려 없는 뻔뻔함은 안 돼요. 예. 근데, 당연히 물어봐도 되는데, 하여간, 이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또. 어쨌든,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맨땅님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네. 그냥 뻔뻔한 것만 배우면 안 돼, 우리 애들이 또. 예? 그 뻔뻔한 것만 배운 많잖아, 그냥. 예? 그 버스 가면 가방 던지고 그냥 아주머니들. 그냥 그럴 땐 또 우리 아주머니들 엄청나게 뻔뻔하잖아. 예? 근데 부동산 조사할 땐 또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거요? 나도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분명히 내 앞에 자리가 벽거든. 우리 말 안 해도 이런 룰 있었잖아. 다 기억하죠? 뭐야? 내가 분명히 앉아 있었어, 옛날에. 그럼 나 앞에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나가면은 옆에 다 줄 서 있었지만 내가 거기 앉는 게 이거는 무언의 우리 대한민국 룰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막 비집고 들어와서 앉아. 근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화가 나. 물론 한 5정거장만 참으면 된다? 근데 나 10정거장 서서 왔단 말이야. 나도 앉고 싶다고. 나도 청년은 맨날 서 있어야 되냐고. 아줌마는 할머니가 없으면 아줌마가 먼저 앉아야 되는 룰이 있냐고. 난 왜 속상하냐고. 요럴 땐 뻔뻔하고 가지고 요럴 때는 아주 뻔뻔해 그냥. 그럴 때만 뻔뻔하지 말고 룰은 지키면서 뻔뻔하자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멘토님 또 필 받으셨네요. 난리나. 뉴욕 루비님 처음 듣는 자주 뵐게요. 아침에 멘토님 뵈면 하루가 즐겁게 시작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웃긴다.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형님. 맞아요. 하면 공감합니다. 국룰, 감사님. 예, 웃기네요. 그래요. 예, 여러분들 너무 길어졌네요. 또 이렇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오늘, 임장,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예.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실전에 진짜 중요한 꿀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보내십니다. 오늘도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